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다시 두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고종이 강제 퇴위했습니다. 일제에 의한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전부 몇 년에 해당되죠? 1907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907년 이후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네요. 1번 기억.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민영환이 일제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표현한 유서를 남기고 을사조약이 체결된 직후 자결로서 저항하게 되죠. 장지연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시리아 방성대국을 을사조약 직후 발표하게 되죠.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연합의병대가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한 것 1908년. 그러나 동대문 근처까지만 갔을 뿐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하게 되죠. 그렇다면 1907년 이후의 사실들만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기억 그리고 리을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리을 이렇게 되죠? 자, 다음은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번 문제도 우리가 정말 자주 봤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농가 집성은 고려말 이함이 원나라에서 들여온 것이다. 농가 집성은 조선 후기 신속의 농가 집성이죠. 그러면 이 고려말 이함이 들여온 원나라에서 들여온 농서 이게 무엇입니까? 농, 상, 집, 요. 그렇죠? 다음 2번. 농사직설은 정초 등이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것이다. 이때 왕은 누구십니까? 세종의 명을 받아서 편찬한 것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겠죠. 3번. 박세당은 산림경제가 아니죠. 박세당의 저서가 뭐예요? 농사라고 한다면 색경. 그러면 산림경제는 누구 겁니까? 홍만선의 산림경제. 홍만선의 산림경제. 그 다음 관홍소초는 박지원의 관홍소초. 박지원의 관홍소초.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영조하고 정조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 그랬죠. 이번에는 영조가 나왔네요. 다음의 기록이 보이는 왕대의 정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왕이 말하였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강구하라. 한 필로 줄인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균역법. 그리고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어느 왕 때? 영조. 그러면 영조식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되네요. 1번. 특정 봉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일당 전제화는 환국이 일어난 다음이죠. 그러면 왕으로 본다면 어느 왕 때예요? 숙종 때죠. 그 다음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해서 두 차례 걸친 예속 논쟁이 일어났대요.
효종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서인과 남인 간의 예속 논쟁, 현종 때입니다.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가 되었대요. 그러면 3번은 세도 정치 시기.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탕평정국을 운영하였다. 이게 바로 탕평파를 육성하여 탕평정책을 실시하였다. 영조의 완론 탕평이죠. 영조의 완론 탕평.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였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우리에 해당하는 계층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 우리는 본래 사대부였는데 혹은 의에 들어가고 혹은 역에 들어가서 7대 8대 또는 10여 대를 대대로 전하니 의에 들어갔다, 역에 들어갔다, 의관이 되고 역관이 되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층은 중인, 중인 중에서도 기술직, 중인 이렇게 되겠네요. 의관, 역관과 같은 기술직, 중인. 자, 1번 집단으로 상소하여 청요직의 허통을 요구하였다. 철종 때 대규모의 소총운동을 기술직 중인들이 벌이게 되죠. 그래서 19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한번 봐볼게요. 형평사를 창립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평운동,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을 타파하게 한 운동, 형평운동. 2번 백정입니다. 3번 관권과 결탁하고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였다. 이들은 신양이라고 불렸던 조선 후기 새롭게 양반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이죠. 다음 유향소를 복립하여 향리를 감찰하고 향촌사회 풍속을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유향소 복립 이런 것들은 전부 살인들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직 중인들과 관련된 내용은 정답을 1번 철종 때 대규모의 소총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부터 라는 광복을 전후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시기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부터 볼게요.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거 몇 년이죠? 1941년. 다음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해방 이후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죠. 다음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대요. 라 같은 경우에는 48년 7월 17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해방이 된 이후 이승만이 국내에 들어오고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공포 사이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네요. 그러면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이 선포되었다. 이건 46년 10월 달이죠. 해당 사항 있을 거고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과함이라고 하는 글이 발표되었다. 이건 48년 2월 달이니까 역시 해당 사항 있겠죠. 그리고 4번부터 볼게요.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가 결의되었대요.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 결의는 47년 11월 달이죠.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나와 라 사이에 해당될 텐데 3번이 틀렸어요. 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당일날에 만들어지게 되죠. 해방 당일날에. 이승만은 해방이 되고 나서 10월달 정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국가적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치셨든 아니면 다소 실수를 하셨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렇죠? 결과가 좋은 쪽이든 아니면 나쁜 쪽이든 상관없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6월 달에 보시게 될 지방직도 그다음에 서울시도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에게는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6월 달 시험들까지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